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나오네요. 그게 뭐 공식적 비공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비공식적 공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비공식적 공식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 정도로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공식 행사장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나가려고 한다. 그 정도로 말했다는 거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원내대표단 송년 모임에서 네. 거기에서 아마 공개 발언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그 공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몇몇 있는 자리에서 말했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근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윤심이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관저 정치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가깝기도 하고 선거도 이길 사람. 그게 뭐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원할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윤심. 대통령들은 다 그렇죠. 그렇죠. 윤심은 일단은 그걸 거예요. 음. 근데 지금 뭐 이제 자칭 윤심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이런 부분에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서 치고 나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다 완전 중족하는 네. 사람. 그러니까 뭐 나하고 가깝다. 그건 대통령이 알겠죠. 그렇죠. 근데 뭐 선거에 이길 것 같다라는 건 현재 뭐 당원 그리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지지도 하고 인지도가 네. 높아야 되는데 그 상위권을 보면은 이른바 내가 찐친윤이다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권성동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또 뭐가 뒤에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확실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요? 확실한 사람, 그러니까 이른바 윤심을 네. 충족시키는 확실한 사람이 없으니 나도 그렇죠. 한번 도전해보겠다. 거기서 윤심이라는 것은 어, 친한 거 플러스 선거도 선거 이길 이길 수 수 있는. 예. 있는 당선 가능성과 그렇죠. 또 나와의 관계 네. 여기까지 다. 지난번 관저에서 부부 동반 만찬할 때 네. 그때 그럼 힘을 실어 준 것도 아니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보면은 대세론이 형성돼 있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다 미묘하게 다른 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내가 잘 나갈 수 있는데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고 네. 대통령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친한 사람 중에 내가 힘을 실어줄 건데 선호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그런 게. 예. 그러네요. 그 당권 경쟁 구도에 그러면 권성동 의원의 출마가 뭐 어떤 변화를 좀 이끌어낼 걸로 보세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윤심이 명확치 않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겠죠. 오히려. 누구 특정인한테 가 있는 게 아니다. 아하. 이게 뭐 권성동 의원한테 가 있다라는 걸 떠나가지고 그런 네. 식이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뭐 2말 3초, 특히 3초가 지금 유력해지고 있는 거죠. 네. 유력해지고 있고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고. 하지만 누구 하나가 확 완전 지금 앞선 건 없고. 우리가 뒤에 이야기할 뭐 예산 문제라든지 이 부분이 어떻든 일단락되면 예. 확 뜨거워지겠죠. 분위기는 확 지금 뜨거워질 이제 거고요. 숙제들이 눈앞에 숙제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먼저 가볼게요. 민주당. 이틀 전에 검찰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아마 곧 국회로 날아올 텐데 다음 주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느냐 아니면 가결시키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체포동의안이라는 게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만 부담이 덜한 것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판사가 이걸 보고 발부할지 기각시킬지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유무죄 이전에 여기서 만약에 기각되면은 검찰 입장에 좀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기각되는 경우에 소명이 돼가지고 기각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따져볼 필요가 없으니까 불구속 해라. 근데 체포동의안이라는 건 구속영장 발부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네요. 여기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은 방탄이다. 역시 정치권이 제 사람 챙기기다라고 해서 검찰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론전에 있어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정치권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보호를 못 하는구나. 또 이런 프레임이 걸릴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보편적인 것이고 이번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뭐 본인은 이제 돈 받은 적도 없고 이렇게 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건의 이런 얼개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다른 음. 막 복잡한 사안들에 비해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이제 돈 줬다라는 사람이 있고 음. 안 받았다라고 예, 하고 그런 거죠. 그러고 그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 집에서 예. 돈이 나왔어요. 3억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심플한 음. 것이고 복잡하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 민주당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애초에 우리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노웅래 의원 사건 처음 불거졌을 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뭐 원외 중하위 당직자도 뭐 수호하고 뭐 음. 하는데 중진 의원인데도 별 말이 없다.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은 예. 의원 아닌데도 굉장히 예. 예, 여러 가지 방어들을 당이 그렇죠. 나서서 해주는데 노웅래 의원은 되게 혼자 싸우는 예. 느낌이네 이런 건 그 있었어요. 이후에 그래 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크게 봐 가지고 검찰 탄압에 대한 걸로 해서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스탠스는 조금 비슷해요. 음. 그렇다면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뭐 자기가 알아서 할 바지라고 해서 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바지라고 해서 우리는 뭐 통과시킨다라고 어. 하면은 아니 이제 뭐 누구는 찬밥이고 뭐 누구는 더운 밥이냐 아. 육두품 진골성골이냐 아. 그거 플러스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들어올 때도 만약이라도 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중적 잣대 이런 아. 프레임이 걸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네요. 그런 문제고 그럼 노웅래 의원부터 막는다면은 음. 아니 이런 것까지도 다 막는 거야? 아, 무조 그럼 이재명 대표 막으려고 이러는 거야? 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또 무조건 공격이 다 들어올 거고. 방탄이네. 이제 뭐 정확한 거 들어와도 다 막는 거야? 라는 또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는 굉장히 거죠. 지금 딜레마적인 네. 상황이겠네요. 고민이 많겠는데요. 이 그렇죠. 부분을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이거는 그래서 예측입니다. 지금 조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네. 이제 뭐 당론으로 하지 않고 예. 각자 의원들이 이제 알아서 하게 아. 한다. 과거에도 그런 음.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의원 사실 이 의원은 다 인기 투표 비슷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막 읍소를 합니다. 여야 할 거 없이 그쵸. 우리 당 저 당 할 거 예, 없이 다 전화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그걸 풀더라도 통과되냐 거부되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거는 여전히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아, 해석은 예. 당론 아니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네요, 네. 진짜.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른 게 특별 사면이에요.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이 유력합니다. 유력한데 문제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년 남은 형기를 감해주는 거고 김경수 전 지사는 5개월 남은 형기를 네. 감해주는 거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똑같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사면은 나 들러리 아니냐? 이제 이게 김경수 지사 얘기예요. 이 사면 이야기는 저희가 한 때 되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말에도 하고 광복절에도 하고 3.1절에도 하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제 기억에 광복절쯤에 했던 걸로. 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안 하는 쪽으로 네, 정치인 안 하는 갔죠. 쪽으로. 연말이니까 뭐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런 게 있겠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이 한 22개월 살았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예. 그런 또 형평성의 문제들, 그 뭐 개인 비리, 그다음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헌정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이제 갈리는 것들 등등이 있는 것이고 뭐 고령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뭐 사면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 통합이니까 항상 보통 같이 하는 맞추죠. 게 네. 맞는데 그 아까 5개월의 문제도 있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 가지고 복권의 문제.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사실상 해석은 이렇게 돼요. 사면 5개월이라도 사면직 시켜주는 거 싫다가 아니라 복권이 돼야 진정한 사면이다. 이것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또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도 아니라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유죄받은 것은 이제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공격에 드루킹 대한 사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복권을 해주는 게 맞냐 뭐 이런 쪽의 보수 진영의 이런 논리도 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드루킹 사건 여론 조작에 관련된 거 혐의 아니냐. 그렇죠. 근데 어떻게 피선거권 선거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시켜 주느냐 그러니까 이런 요 거. 며칠부터 하면은 엊그저께 기동민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게 김경수 지사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복권도 같이 하면 받는데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어제입니까? 김경수 지사의 자필 이제 입장문 같은 게 나왔단 편지 말이에요. 저희가 보여드리고 예. 있습니다. 가석방 불원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용자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서 심사를 신청하는 거고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런 재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가석방 원치 않습니다. 김경수.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정치적 맥락과 별개로 나는 무죄를 주장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개인의 양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내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또 뭐 재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 이 사면 복권이라는 것은 뭐 이제 개전의 정이 있고 음.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은전을 뭐 베푼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인 것인데 아.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약간 더 법무부나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좀 좁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니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이제 자표 편지를 썼고 그 전에 뭐 기동민 의원이나 여러 민주당 의원들은 복권까지 시켜야지 진정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김경수 지사는 복권도 안 받겠다는 뜻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가석방을 해야지 사면 플러스 복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가석방 없는 복권이라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강한 압박용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진짜로 그럼 싫은 뭐 건지 아니면은 강한 복권까지 예를 해달라는 들어서 압박인지. 그럼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당신은 죄를 인정하고 뭐 이렇게 뭐 합니까 반성하고 있습니까? 잘 안 물어보고 그 사람들도 말을 잘 안 해요. 보통 사면 복권 받는 사람들이 안 억울하다라고 하죠. 해도 말 안 하죠. 그럼 뭐 네. 대략 이렇게 넘어가는데 김경수 지사가 명확하게 나는 이 판결을 내심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게 좀 쉽지 않아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여론이라든지 민주당이 조금 대표해가지고 이야기한 거 수렴한다는 형식도 아니라 당사자가 압박을 넣으니까 이게 해준다 이런 프레임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자체가 그냥 무산될 가능성도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있네요. 입장에서는 어차피 복권이 안 된다면 예. 물론 뭐 수영 생활이라는 게 하루 이틀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마는 예. 지금까지 참았는데 예. 5개월 있으면 나오는데 그렇죠. 괜히 무슨 이렇게 혜택 받았다는 딱지 붙이는 것보다 이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정권이 바뀌면은 그렇네요. 뭐 복권이라든지 이런 기회, 정권 바뀌지 않더라도 예. 뭐 현 정권 내에서 또 복권의 기회는 있을 수도 있는 있을 수 거고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복권될 지금 상황이 분위기 보니까 딱 아닐 것 같은데 괜히 뭐 5개월 내가 사면 너한테 받는다 해줬잖아. 뭐 이런. 이러느니 예. 나는 애초에 무죄였다. 이 판결 그렇죠. 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면도 거부합니다. 이래서 만기 출소해서 복권은 안 돼도 자기의 당대표 어떤 나갈 수 있잖아요. 일관성이라든지 명예, 당대표 부분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복권이 안 될 경우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사법 리스크 문제 막 이렇게 하는데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당대표로 나선다? 그것은 민주당의 엄청난 또 부담이 될 거라는 거죠. 법적으로 못 나갈 건 피선거권 없다고 그러니까 총선이나 뭐 이런 데 못 나간다고 해서 당선거도 못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근데 뭐 공천도 못 받고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데 되게 제한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과거에 제가 뭐 보다가 말았던 게 있는데 당원의 자격에 뭐 제약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윤 실장은 만기 출소하고 나서 당대표로 나가는 것도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약간 이선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이선에서 구심점이 되지는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친문에. 식의 뭐 그건 이제 가능하다. 불쏘시개라든지 이제 구심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 특사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대통령실 얘기로 가보죠. 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30%대 후반, 뭐 정권 초기치고는 30%대 후반도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전보다는 오른 거예요. 그럼요. 그 여러 가지 형식의 여론조사들 뭐 ARS 전화 면접 그리고 평소에 윤 대통령 좀 잘 나오던 기간 못 나오던 기간 할 거 없이 올라가는 추세인 올라가는 건 추세예요. 맞아요. 당하고 대통령실이 동반 상승. 왜 그런 거냐? 요 분석한 거 보니까 화물연대 파업이 뭐 결국 화물연대 측의 백기투항처럼 지금 끝나버린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점수를 받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화물연대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억울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표면적으로 보이는 뭐 물리적 진압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 그렇죠. 앞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음. 부분인 거. 그러니까 이걸 진보 진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안 좋게 보겠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정도 수준까지 낮은 거의 본질적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음. 보수적이기 때문에 낮은 게 아니다. 어. 보수 진보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돼 있고 윤석열 정부가 보수적인 정책을 구현할 거라는 건 예측도 하고 있는데 예. 뭐 이게 일이 앞뒤가 안 맞고 네. 메시지가 안 좋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실수나고. 예, 이게 네. 메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요리 솜씨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의 이 과정에서 보면은 요리 솜씨의 문제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앞뒤가 이제 맞고 뭐 노동부, 국토부 뭐 이런 데서 이제 호흡이 맞고 그리고 뭐 말실수 큰 말실수 같은 거 없었고 아. 여론전 같은 데서도 뭐 그게 가치의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 굴러가는 게 그래도 과거보다 톱니바퀴가 훨씬 잘 맞게 굴러갔다는 뭔가 거죠. 덜컹덜컹거리고 막 뭐 그렇죠. 체리 따봉 나고 이런 건 네. 이런 거는 이제 최소한 없지 않았느냐. 뭔가 그리고 매끄럽게 된 것 같다. 결과물도 냈고요. 아. 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이제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에 대해 가지고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고 우리 사회 전부 다 "아 이거 개혁 필요해."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생각이 건드려요. 달라요. 예, 못 건드려. 왼쪽으로 개혁하자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으로 그렇죠. 개혁하자는 사람이 있고 막상 나한테 개혁이 들어오면은 다 반대하고 근데 여기 이제 들고 들어가겠다. 하겠다. 하는데 역설적인 게 있는 거예요. 뭐요? 지지율이 높으면요. 더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어. 지지율이 한 70%다 네. 치면은 5대5 이슈로 가면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쪽도 싫고 내려가잖아요. 저쪽도 싫어하는. 그러니까 되게 그 문재인 정부가 그런 비판을 조금 받은 적이 있는데 예. 지지율이 되게 높으면 현상 유지에 대한 그 욕심과 압력이 되게 높아져요. 아 이대로 가지 뭘 뭐 예. 크게 시끄럽게. 어렵고 예민한 이슈는 안 건드리려고 그렇죠. 하는 뭐 이런 속성이 생길 예. 수밖에 없겠네요. 잘 윤석열 나가는 대통령 정권은. 같은 경우 지지율이 지금 이제 뭐 40% 육박하는 수준인데 5대5 이슈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슈인 거예요. 내가 40% 어차피 떨어진데 바닥인데. 바닥이라고는 지금 그렇고 초기 치고. 40%인데 예. 50대 50으로 가면은 10%가 더 올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결과물을 낸다면은 예. 중도층이 아니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일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더 플러스 알파까지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역설적인 게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더 아마 이런 정책 이슈들을 가지고 갈 것 같다고 네. 보시는 거군요. 좀 예민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서 못 건드렸던 것들을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제 건드릴 이런 것 건 같다. 있을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음. 역사 교과서, 국정 뭐 그리고 뭐 5.18에 대한 예,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확 넘어갔는데 네. 그런 쪽이 아니라 음. 이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뭐 보수적인 것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역사, 과거사 이런 거에 대해서 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재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항고하지 마라. 예. 그런 식으로 풀었던 것처럼. 예. 아, 지금 진짜로 어제 오늘 사이에 노동개혁, 뭐 건강보험개혁, 연금, 또 예. 교육 얘기도 지금 네. 나오고 있고 연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갑자기 뭔가 드라이브를 확 거는 느낌이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을 때 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지율이 낮으면 조금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있는 역설적이네요. 근데 예. 뭔가 지지율이 높아야 동력을 가지고 끌고 갈 것 같은데 오히려 좀 과감할 낮을 수가 때, 있는 거죠. 낮을 때 그러니까. 그냥 에이 그럼 뭐 예. 쉽게 말해서는 더 떨어질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보자 할 우리 수도 있다. 프로그램도 청출이 높으면은 이대로. 근데 청출이 확 떨어지면은 이것저것 막 뭐든 해봐. 해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야, 이 해석도 가능하네요. 네. 요 근래 나오는 이 뉴스들 요런 맥락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네. 이해하면서 그 판을 이해하면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하고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윤 실장님과 함께 잠깐 넘어왔습니다. 밖에서 지금 속보라고 써줘서 속보라고 읽긴 했는데 속보 맞아요? 아니 근데 뭐 이 정도 추위 때문에 일정이 취소된 건 아니겠지. 이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우리가 큰 사고가 터지면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세월호 때도 한 1년간 애들 전 학교에 수학여행 같은 거 다 안 맞아. 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 최근에 보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바뀐 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 용산 참사 이후도 약간 그런 걸 느껴요. 음. 조심해서 뭐 욕먹을 거 없다. 조심해서 욕먹지. 좀 아. 전반적으로 다들 좀 뭔지 알아요. 과하게 이렇게 하는. 그러다가 슬그머니 어느 날부터 또 옛날로 돌아간.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그런 게 그런 아닐까. 느낌이. 그래서 약간 지금 뭐 추운데 뭐 춥다고 일정이 취소가 되지. 언뜻 들으면 저도 저 네. 읽으면서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 밖에 제작진들의 해석은 이러네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극강 한파 갑작스럽게 추워진 것 때문에 비상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 대통령이 오면 막 행사 안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또 그 어디가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네. 원전이 산불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신한울 1호기 준공기념 행사, 준공기념 행사, 그러니까 울진이네요. 신한울 네, 1호기면 그쪽 울진이겠네요. 삼척 쪽에 산불이 그렇죠. 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울진 삼척은 붙어 있으니까 그런 그것도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있을 수 있을 예. 것 같고 한파 폭설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산불에 대한 예. 것까지 있겠네요. 일정 취소했다까지만 나왔고요. 아마 그건 것 같네요. 대통령이 추워서 못 가. 이건 아니고 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쪽이 이제 비상근무를 서야 되는데 괜히 대통령 오면 뭐 막 그렇죠. 의전 챙기고 이러다 거기에서 뭔가 지역에서 사고 나면 이게 큰일 나니까 그게 취소된 것 같습니다. 김현정님은 한파에도 출근했는데라고 우리 꿀단지. 저는 영하 20도 돼도 출근합니다. 저를 의전해 줄 일은 없기 대통령이 때문에. 추워서 대통령이 뭐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건 아니지. 예. 그건 아니고. 근데 아까 속보 한 줄만 읽으면 네. 좀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추워서 안 가는 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근데 속보가 막 클로징을 하려는 순간 네. 들어와가지고 제가 읽긴 했는데 좀 오해를 살 수는 있겠네요. 예. 그겁니다. 그러고 그래도 웃기시대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극강 한파 때문에 취소는 웃기시다고. 제가 윤 실장님을 좀 붙잡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 뭐 앞에서도 내내 질문을 한 거긴 하지만 윤 실장님 의견이 좀 궁금해서 체크해 보려고 내내 어제도 질문하고 오늘도 조정훈 의원한테 질문하고 한 거긴 해요. 뭐냐면 예산안 어떻게 될까? 네. 국정조사 어떻게 될까? 계속 여러분 어느 프로그램 틀어도 이 질문 나오죠. 근데 윤태권 실장 생각을 듣고 싶어서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예산은 이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된다라고도 다들 말을 하죠. 그 뭐 하나만한 소리인 거고. 네. 우리 체계를 보면요. 네. 국회는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정부가 짜오는 거죠. 그렇죠. 편성안은 편성권은 이제 정부가 정부가 짜와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이게 여소야대면은 일방 처리를 하더라도 여당하고 정부 안이 같은 거니까 정부 안으로 일방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대야소면은 근데 이제 여소야대일 땐 그럼 과거에 어떻게 했었냐. 최종적으로는 다 합의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야당이 이거 얼마 깎아, 저거 얼마 깎아 이렇게 하는데 그걸 깎는 거는 이제 지시를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액에서 그 10조를 깎아. 근데 10조에서 여기 1조, 여기 1조 4천억, 7천억, 그리고 이건 8천억 더 깎고 그럼 저쪽에서 3천억 올려. 그렇지. 라고 몇 가지 항목을 지시를 하면은 근데 그게 딱 짜여진 거니까 퍼즐이 두 개를 빼버리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얼기설기 짜매는 것은 기재부 예산처 공무원들만 사실상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합의가 강제되는 구조인 거예요. 사실상으로 보면은. 뭔지 알겠어요. 예.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합의가 강제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들 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냥 깎은 채로 그러니까 야당이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넣지는 못하지만 그냥 짜온 걸 가지고 깎을 수는 있으니 깎은 채 통과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그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네. 뭐 윤석열 예산 다 깎고 이재명 예산은 올렸다. 그건 이제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합의죠. 짠 건데 근데 그건 그 기재부하고 여당이 받아들여준다는 전제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합의한 거니까 받아들여주는 이건 이제 거죠. 안 받아들이지면은 뭐 이재명 예산 올리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없는 여기저기는 이제 깎을 수는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짜는 것까지 다 짜놓았어. 증액을 안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으니까 편성권이 없는데 어떻게 짤 수가 있어요? 깎는 것만으로 이제 짰다는 거죠. 아, 깎는 것을 통해서 짰다? 예. 어. 문제가 안 되게 일부 깎았다. 그러니까 지금 아. 민주당의 예산안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많이 깎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깎고 올리고 해야 맞는 건데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깎는 것만 되는 거니까. 예, 예, 예. 그럼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예. 그 법인세 문제거든요. 예. 그렇죠. 예산 부수 법안이에요. 네. 예산하고 연동돼 있지만은 또 뭐 억지로 따진 별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 머리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상 초유의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 연방 정부가 뭐 셧다운 됐다 막 이런 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월급도 예. 못 준다. 뭐 합의 안 되면은 그럼 사실 벼랑 끝 전술을 펼쳐가지고 딱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당이 양보하거나 여당이 양보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셧다운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야당이 우리가 이렇게 짜서 정부가 충분히 살림살이는 할 수 있게 해놓았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만약에 15일날 진짜 그걸 통과시킨다면은 정부가 이걸 받아가지고 네. 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뭐 야당 의원 당신 말한 이런 예산도 구멍이 나가지고 안 되는데요. 빨리 추경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 또 판이 또 한 번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무책임한 야당의 공세로 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표나 워낙에 강자들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한 대 맞으면은 한 대 때리겠다. 강하죠. 때려봐 양쪽도. 이런 식이래 가지고 그까지 과연 갈 거냐. 라는데 제가 볼 때 이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네. 이런 여야 의원들은 조마조마해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다치는 건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니 민주당 의원 어제 누가 그 얘기를 하셨지? 어제 대구쇼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하셨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민주당만 단독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 의원들은 지금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깎을 수만 네. 있으면 자기 지역구에 3천억 깎는 대신에 이쪽 3천억 올리는데 어. 이거는 우리의 정책적 예산 뭐 그렇지. 지역구 예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요 항상 비례대표 의원들은 강경파. 자기 지역구가 없잖아요. 자기 지역구 챙길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당의 강경 지지층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알아, 내가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이게 윤석열 정부 드디어 이제 뭐 한 방 먹였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지역구 거고. 의원들은 좀 애가 탈 수 있을 그렇죠. 거고 지금 네. 뭐 본인이 해야 되는 지역구의 네. 살림살이들이 있을 텐데 예, 정책들이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예산안 합의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민주당이 그거 단독 뭐 처리?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연동돼 있는 네. 거래 가지고 지금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인세 결국 문제 그 국회의장이 조금 중재안을 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워낙 좀 뭐 강경 지금 이제 야당 지도부들이 좀 강경한 분들이 많으니까 부자 감세 프레임을 걸어놓아 버렸으니까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애초에 합의문이 예산 통과된 이후에 국정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그 저는 제 느낌은요. 이건 뭐 제 촉입니다만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들어가고 네. 예산안 합의하고 이런 식으로 연동이 뭐 좀 대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연동처럼 굴러가서 결국 합의하고 국정조사 시작하고 이렇게 되진 않을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제일 뭐 현실적 선택지 중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협치.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국정조사 국민의힘 보이콧 안 하고 네. 이제 합류하고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합류하고 예산안은 같이 합의하에 그러니까 이게 통과시키고. 협치라는 게 네. 막 상대방이 되게 좋고 이쁘고 해서 협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하하호호. 아니죠. 아니 전쟁하다가 휴전 협정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협치라는 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받아들인다. 서로 윈윈 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루즈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씩 양보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전 맞을 것 같긴 해요. 도어 스태핑은 지금 대통령이 안 한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그 MBC 기자 네. 와 충돌하는 그 사건 이후로 내내 안 하고 있는데 아예 이렇게 안 한대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아이 이거 안 하니까 좋네.
안 하면요. 좋은 게 일단 실무자들은 정말 좋을 겁니다. 제가 이제 용산에 있는 실무자들 몇 명하고 이야기해 보 너무 네. 좋다고 안 하니까 이거 하면은 밤에 준비해야 되고 새벽에 또 고쳐야 되고 이 도어 스탬핑 직후에 이 발언에 대한 또 해석본들 나와야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아예. 좋대요. 그리고 한 두 번째로는 이제 지지율이 또 올랐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안 하는 이후에 이거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슈가 되는 네. 쟁점이 되는 발언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네. 뭘 잘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네. 못하고 있는 나쁜 거를 안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다면은 이 도어 스탬핑이라는 게 처음엔 좋았던 건데 그 끝나기 전에 안 좋은 쪽이었으니까 안 하는 쪽. 근데 그러면 계속 이거 안 하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네. 이건 제 느낌입니다만은 지금 예산안에 대한 게 이제 뭐 어떻게든 뭐 좀 처리가 되고 그다음 뭐 제가 저기 정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경찰의 이 용산의 이 특수본입니까? 국수본입니까? 특수본. 네. 여기는 뭐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조금 마무리되고 하면은 어쨌든 연초에 대통령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자회견 안 한다고 욕먹는 대통령들도 연례 행사로는 연초에 했는데 연초에 하죠. 그럼 윤 대통령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근데 연초 해봤자 이제 한 보름 남았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때 질문도 나올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나오죠. 그 짜고 있지 않을까요? 그건 그걸 도어 스태핑은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겠다. 그 자리에서 도어 스태핑에 관련 그렇죠. 질문이 나올 거다.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든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든지 간에 이게 이 보름 남았으니까 지금 어차피 안 하고 있는데 뭐 보름 상관에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들리는 얘기는 기존에 하던 방식의 도어 스태핑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네. 그거는 확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뭐 모르죠. 근데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스스럼 없죠.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안 한다면 대신에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뭐 한 달에 한 번을 한다? 1시간씩? 저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 예컨대 도어 뭐 그런 식으로 스태핑을 된다면은. 하더라도 네.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러니까 매번 출근할 때마다 하는 식이 아니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거다. 아예 안 하는 아예 그냥 기존처럼 옛날처럼 가는 이제 방식은? 뭐 연례 행사로 네. 하는 거면은 그거는 이제 안 하면은 그 준비한 사람은 편하겠지만은 윤석열 정부에 이제 되게 큰 무기라든지 강점이 사라지는 면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대통령 보면요 이분은 좀 말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근데 말해가 점수 올라가면 모르는데 점수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뭐 그게 뭐 2주에 한 번이 될지 모르겠지. 그러면은 조금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정제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있으니까. 이제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열다기보다는 이거를 하겠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정부의 다른 점이다라고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있고 버리지 이제 못할 거다. 그렇죠. 뭔가를 그리고 그렇게 맞는 거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가치하고 실리의 교집합이 늘리는 게 되게 좋은 거다. 네, 네. 자, 국민과 소통, 언론과 소통을 늘려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옳은 가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실리적으로 볼 때 아니 우리가 전 정부보다 지금 여러모로 인기도 낮지만 이거 하나는 잘한다라는 이 실리가 있잖아. 그게 겹쳐지면 그렇죠. 좋은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네. 우리들이 지금 토론을 한 건데요. 네. 토론의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과 같은 기존의 도어 스태핑 출근 때마다 하는 건 없어질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없애고 나니까 지지율 오르는 걸 보고 없앨 것 같다. 다만 말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하려고 저기 청와대도 옮깁니다. 뭐 이거 우리 정부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영원히 없애진 않을 거고 다른 한 달에 형식으로 한 번, 뭐 일주일에 예컨대 뭐 한 번 다른 뭐 방안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저희 토론의 윤김 토론의 결론은 그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네. 그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기까지 임태곤 실장과의 미니 댓글쇼 가봤습니다. 너무 춥죠. 네. 그래도 아까 나올 때보다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눈은 안 오네. 네. 아까 눈 많이 온다는 문자들도 있었는데 어느 지역은. 서울은 지금 눈은 안 오고요. 여러분 근데 엄청 춥다니까요. 낮에도 안 풀린다니까 단단하게 입고 나가세요.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